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었지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이 상승세가 꺾이느냐가 중요한 거라면서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르죠. 앞으로 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사회부 박호근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시점에서 방역 전략의 변화가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환자들을 실제로 치료하는 의사들의 연구 태스크포스를 할 수 있는 중앙임상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이 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위원회는 확산 단계에 따른 방역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 시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을 완전히 봉쇄하기는 이미 늦었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전략이 있다는 겁니까? 네, 시기적으로 첫 번째 전략은 외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봉쇄 전략입니다. 그런데 네. 이 전략은 이미 무너졌죠. 그 다음이 들어온 환자를 찾고 접촉자를 추적해서 감염원을 뽑아내는 전략을 씁니다. 그 다음이 소위 확산 완화 전략, 늦추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늦추기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정부가 이미 이번 주부터 이 늦추기 전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휴교를 하고 그리고 직장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문화체육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바로 늦추기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가능한 사람들 간의 거리를 떨어뜨려서 전파를 늦추는 전략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와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최고점 시기를 좀 늦추자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 수의 최고점, 정점의 시기를 늦춰서 시간을 벌고 그리고 최고점의 환자 수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의 의료 자원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해서 환자를 더 많이 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현재 의료 능력으로 감당을 못하는 이른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전략의 배경 중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을 갖춘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석은 이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네,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그리고 병상에 오랫동안 있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보통 이상인 일반인의 경우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폐렴이 심한데 증상이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걸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환자를 봐왔는데 이런 폐렴은 매우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퍼센테이지 안에 내가 들어가냐 이게 문제죠. 네. 방역 당국은 그렇고 그럼 국민들은 뭘 해야 됩니까? 네, 국민들은 지금 마찬가지로 중앙임상위원회가 봉쇄를 하고 접촉자를 찾고 격려하는 이런 방역당국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단계에서 늦추기 전략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나부터 접촉을 줄여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의 특징이 초기에 감기처럼 오는데 이때 바이러스 배출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괜찮겠지 생각하고 모임에 나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자제를 해야 합니다. 하긴 요즘 약속 취소는 거의 미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소독 지침 기준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확진자가 들른 식당이 소독을 한 뒤에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방역적으로 과도한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을 조성한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확진 환자에 노출된 장소를 소독한 다음 날은 사용을 금지하고 이튿날부터 사용하게 했는데요. 이 사용 허가 시점을 더 당기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외로 이 소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침이 느슨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